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은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선율입니다. 네. 네, 오늘은 시장이 참 좋네요. 외국인들이 사면 오르고 팔면 빠지는 흐름들은 여전히 연속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외국인이 사가지고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오늘 조금 특징적이었던 건 팔자가 없는 경우가 좀 있는 느낌? 팔자가 없어. 그러니까 많이 사서 오른 게 아니라 그냥 샀는데 많이 올랐어. 네. 네. 그게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이 오늘 또 오르니까 많이 팔았습니다. 네. 네. 그동안 떨어질 때 많이 샀었잖아요. 네. 오늘은 뭐 8,700억 정도 코스피에서 개인이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2,400억 매도했습니다. 네. 양시장 1주 넘게 매도했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5,000억, 기관이 3,600억 정도 매수를 했네요. 오늘 전기전자가 1등을 했습니다. 오늘 반도체도 아주 좋았고 네. 2차전지 쪽도 갈수록 더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그렇죠. 2차전지는 굉장히 저거 때문에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시간의 11% 상승. 아, 그렇죠. 테슬라의 급등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뭐 오늘 뭐 대부분 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사실은 테슬라 전력기기도 실적은 좋고. 좋은 게 아닌데 테슬라는 빠져서 오르는 건데. 테슬라는 실적은 너무 안 좋았는데 네. 미래에 대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 코멘트가 너무 좀 기대감 부풀게 만든 게 아닌가. 모든 게 다 좋대요. 그건 원래 선수니까. 그렇죠. 네네네. 네, 워낙 기대감도 빠진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그리고 또 이 저가 자동차의 이 양산 시기를 1년 앞당겼잖아요. 1년 네. 가까이. 그게 좀 크지 않았나 라고 분석을 많이 하던데, 그동안 또 중국의 값싼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테슬라의 위험 요인으로 다가왔었는데, 네. 테슬라가 물론 이제 중국보다 더 싸게 내놓지는 않겠지만 이 로보택시가 되는 이 자율주행 기술과 결합된 값싼 전기차를 내놓으면 중국 대비해서 좀 선방을 하지 않을까. 그건 미국에서만의 얘기고요. 그리고 네, FSD도 해외에 잘 적용이 될까 싶잖아요. 그게 우려긴 한데 일론 머스크 이야기로는 해외에도 이제 규제만 허락해준다면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코멘트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 로봇 옵티머스도 네. 25년도에 이제 판매를 시작하겠다라고 했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올라가는 연결고리는 조금 없어 보이긴 해요. 왜냐면 네. 이제 본업인 이제 전기차에 대한 데이터는 좋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번 실적을 바닥으로 2분기에는 조금 재고도 줄고 이제 판매량도 좀 올라갈 거다라는 코멘트는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뭐 2차전지 급등으로 연결시킬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신기하게 미국 국채가 또 오르네. 근데 이상하네. 이상하네. 국채가 왜 올랐지 오늘? 네, 이거 좀 이상하네. 네. 네, 오늘 그래서 전기전자가 제일 강했는데 LG노텍이 오랜만에 12%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LG노텍도 유리기판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포스코 퓨처엠, 일진전기, 현대일렉트릭, LNF,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4에서 막 10% 사이로 전부 다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네. 기계 섹터에서도 뭐 한미반도체가 8.5% 정도 반등해서 어제에 이어서 추가 상승을 했고요. 곽동신 부회장은 돈을 정말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요즘. 저감에서도 잘하고. 왜 최근에 산 거는 물렸지. 요 어제 산 거 빼고 엊그제 산 거 빼고는 물린 거지. 금요일이랑 네. 월요일이랑 합쳐서 한 50몇 억 사셨거든요. 네. 이제 근데 금요일 종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지금. 아, 그거야. 그렇죠. 그 전에 산 거는 또 미에서 샀을 거 아닌가? 아, 저 위에 산 거? 네네. 그런가요? 그냥 무섭게 사네. 모르겠어. 평균 단가가 당연히 낫겠죠. 훨씬 네. 지금보다. 하여튼 많이 벌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화학 섹터에서도 뭐 포스코 DX 그리고 뭐 넷마블, 한정기술, 롯데관광개발, 네이버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했고 요즘 뭐 OCI도 10% 오르고 그 샘알트먼이 태양광 투자 또 발표를 했잖아요. 네. 네, 그 전방위적인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저거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전도 하고 뭐 태양광도 하고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운수장비 섹터에서도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을 했고 뭐 조선주들도 좋습니다, 요즘에. 네. 네, 그리고 현대차도 한 1% 정도 상승을 했고요. 전기가스가 그동안 많이 올라서 그런지 좀 떨어졌습니다. 한국전력이 2.5% 정도 빠졌고 보험 섹터도 오늘은 두 번째로 많이 하락한 섹터였습니다. 네. 뭐 종목별로는 뭐 1에서 3% 내외 그렇게 많이 빠지는 않았고요. 네. 네, 오늘 삼성전자가 이 AMD에다가 HBM을 4조 원 규모로 공급한다라는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AMD가 이제 하반기에 양산할
양산할 칩이 MI350인데 여기에 탑재될 이 12단 HBM3E를 공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12단도 이제 공급을 하네요. 근데 체결됐다고 나온 건가? 이게 이제 될 거라는 거죠. 될 거라는 거. 공급을 체결을 했다라고 보도는 나왔어요. 근데 항상 이제 단독 보도로 나온 거는 이제 뭐 우리가 확신을 할 수는 없는데 네. 어쨌든 공시사항은 아니고 보도로 먼저 알려지긴 했습니다. 한번 끝까지 보시죠. 네, 나오는지. 근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의 턴키 서비스가 사실 삼성전자의 HBM 수주를 기대하게 한 하나의 이제 요인이었잖아요. 근데 삼성 파운드리는 이 턴키 서비스로는 이번에는 이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네. 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업체들한테 기자분이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니까 관련 수주를 받은 바 없다라고 코멘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 파운드리하고의 연계성은 없고 따로 삼성전자가 그냥 납품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JP모건에서 AI 서버양 SSD 수요 확대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낸드 쪽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리고 있는데 낸드 시장은 현재 이 트리플 레벨 셀이라고 부르는 TLC 제품이 좀 대부분입니다. 근데 AI 서버 용으로는 차세대 제품인 QLC 이제 한 개 셀에 이제 4비트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이제 쿼드러플 레벨 셀인가요? 네, 이렇게 QLC 낸드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난주 4월 17일 날 마이크론이 232단으로 QLC 낸드를 최초로 서버용 SSD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전 제품 대비해서 입출력 속도가 한 50% 개선되고 읽기 속도도 한 24% 개선이 된다고 발표를 했고 오늘 보도도 보니까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290단 9세대 V낸드를 양산을 했다 보도했는데 290단으로 굉장히 높긴 하지만 요거는 아직 TLC 제품이고요. 하반기에 이제 QLC 9세대 V낸드도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TLC에서 이제 QLC로 좀 넘어가면서 관련된 낸드 밸류체인도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JP모건도 오늘 나온 리포트에서 이제 QLC 수혜를 전망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QLC SSD 주문 급증이 좀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비용이나 전력 소비 증가로 AI 서버에는 QLC를 도입했을 때 뭐 TCO를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또 QLC가 HDD 대비해서 가격 격차가 예전보다 많이 좁아지면서 축소가 되면서 수요 촉매제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국내 낸드는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하이닉스가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업체의 수혜를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4%나 상승을 했습니다. 하이닉스도 5% 올랐고요. 예. 그리고 애플이 차세대 AP에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이 아니라 유리 기판을 적용을 검토를 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LG노텍 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대만 디지타임즈가 애플의 유리 기판 적용 가능성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 기판 관련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까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은 조금 반등을 했고요. 뭐 이오테크닉스도 여러 가지 걸쳐 있지만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꼽히죠. 캠트로닉스나 SKC, 삼성전기 다 상승을 했고 LG노텍이 오랜만에 좀 많이 올랐네요. 워낙 그 애플이 중국에서 점유율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핵심 밴더인 LG노텍 주가가 정말 많이 흘러내렸는데 오랜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필옵틱스도 사실 이제 그 유리기판 관련주로 꼽히는데 여기는 오늘 장 후반에 갑자기 막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12%가 됐습니다. 물론 뭐 12 전환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어제 나온 소식이긴 한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1분기 EPS가 0.45달러인데 컨센이 0.52달러였고 이 0.42달러의 실적도 전년 대비해서는 47%나 감소한 이제 순이익이 반토막 난 수치였고요. 많이 떨어졌어요. 네, 매출은 2020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납품량이 감소하면서 9%나 감소를 했고요. 컨센도 당연히 미달했습니다. 재고가 거의 2배로 늘어났는데요. 안 좋은 뉴스네요. 1분기 재고가 이제 15일치가 있었는데 28일치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최악이네. 판매량도 예상치는 44만 9천 대 정도 예상을 했는데 38만 7천 대 가까이 나왔습니다. 테슬라 근데 CFO가 이야기한 걸 보니까 2분기에는 재고가 좀 역전이 될 것이다 라고 좀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도 흑자 전환할 걸로 기대가 된다라고 했고요. 일론 머스크가 콩콜 때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분야에 대해서 다 코멘트를 했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가형 전기차 관련해서는 빠르면 24년 말, 올해 말이에요.
그리고 늦으면 뭐 25년 초에는 꼭 출시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기존 계획은 25년도 말이었는데 한 1년 정도 앞당겼죠. 이 저가 전기차를 시장에서 참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려 요인인 이 중국의 득세를 조금 거기서 좀 우려해서 돌파를 해볼 만한 돌파구로 저가 전기차를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최근에 뭐 저가 전기차 안 만든다, 폐기한다 이런 이제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아니다라고 해명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주가 하락분을 많이 만회한 이유도 아마 이 저가 전기차 관련 내용 코멘트가 좀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간 한 300만 대 정도 생산으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이 FSD 12 버전이 사용자가 180만 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전 기반의 이 카메라를 통한 이제 자율주행을 말하는 거겠죠. 이 자율주행 방식이 올바른 접근이었다는 게 분명해졌다라고 합니다. 뭔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때까지 해왔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뭔가 확신이 더 생겼나 봐요. 그리고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하고 FSD 라이센싱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것도 사실 기대 요인이잖아요. 뭐 포드나 GM한테 이게 뭐 FSD만 파는 거죠. 그런 것도 논의 중이라고 하고 올해 2개 이상의 계약 체결 가능성도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한번 어디에가 계약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그리고 다른 국가에도 규제 당국의 허가만 있다면 어느 국가나 FSD 바로 출시가 가능하다. 요거는 좀 잘 믿기진 않지만 근데 이 코멘트도 사실 굉장히 생각을 뛰어넘는 코멘트였던 것 같아요. 한국도 포함이 될까요? 혹시 그 지금 캘리포니아하고 미국 서부에 계신 분들 빼고 미국 전역에서 전부 다 자율주행이 잘 먹히는지 그거 좀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댓글로. 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한국에도 빨리 출시가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로보택시도 이제 사이버 캡이라는 말로 이제 명명을 했는데 25년 초에 출시를 할 예정이다라고 좀 명확하게 일정들을 밝히면서 그동안의 좀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중에 한 2% 정도 올랐나요? 정규장에. 근데 시간 외로 한 13%대 정도 더 급등을 하면서 오늘 2차전지 상승도 연결이 됐고요. 다만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는 4680 배터리가 올해 말까지 공급업체의 경쟁력을 넘어설 걸로 예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1분기에도 이제 4680의 생산량이 20% 정도 증가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네. 이 말은 사실 국내 업체들한테는 좀 좋지 않은 소식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LG엔솔한테 이제 4680 배터리를 받는다면 LG엔솔보다 우리가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배터리 셀 만드는데 이런 코멘트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내재화의 속도를 좀 내는 것 같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옵티머스 이 로봇 관련해서도 옵티머스는 다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닌 AI 로봇 회사로 평가받아야 된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했고 옵티머스 로봇을 25년도 말부터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 이거 뭐 한 2천만 원? 굉장히 싸게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물론 시작부터 2천만 원까지 가격을 다운시키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요 정도로 로봇을 만든다면 많이 팔리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일을 한다면 그냥 장난감처럼 있으면은 팔리다 말 건데 일을 하면 네. 그렇죠. 네, 장난감처럼 있으면 안 사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상당히 좀 빨리 끝난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시장 분위기가 좋았고 근데 외국인들이 계속 사줄 거냐가 문제인데 일단 테슬라의 실적 발표 지난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어떤 불안함 하나를 없애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이제 내일은 이제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고 밤에는 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어서 다 좀 잘 나와줘야 될 것 같고 뭐 AI 관련된 수요에 대한 재확인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최근까지 그 분위기를 보면은 AI에 대한 수요가 좀 되게 견조하고 앞으로도 투자도 더 많이 확대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좀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부디 좀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